제 상담실에 75세 박춘식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손자 손을 잡고 오신 할아버지의 첫마디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 5개월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들 얼굴도 가끔 헷갈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치매의 무서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의 소중한 기억들을 하나둘씩 가져가 버리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의학계에서 인정받은 방법이고 이미 많은 분들이 실천해서 좋은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실까요?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퇴직 후 집에서만 지내셨어요. TV 보고 낮잠 자고 또 TV 보고 처음에는 편하게 쉬세요 라고 가족들이 말했답니다. 그런데 5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가는 길을 헷갈리시더니 아들 이름도 가끔 기억 못하시고 급기야 길을 잃어버려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날 가족들은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사실 치매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뇌에서 조용히 천천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10년에서 20년 전부터 뇌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된다고 해요. 마취 때문에 물이 조금씩 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예요. 뇌가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핀란드에서 2년 동안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어요. 60세 이상 분들에게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치매 발생률이 30% 줄어들었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돈도 많이 들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셔야 해요. 마치 매일 양치질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치매를 막는 방법 8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에이, 그게 뭐가 특별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비밀이거든요.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인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셨어요.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기억력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일도 잘 기억 못하시고 약 먹는 것도 자주 깜빡하시고 딸이 걱정되어 모시고 왔는데 검사해보니 경미한 인지저하가 시작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제안을 드렸어요. 할머니, 동네 노인복지관에 가보세요. 거기서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활동도 해보세요. 처음에는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하겠어 라고 하셨지만 딸이 설득해서 가보게 되었죠. 6개월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말씀도 또렷해지고 무엇보다 기억력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요즘 합창단에서 새 노래를 배우고 있어요. 가사 외우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사회적 연결 의임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활동할 때 우리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첫째, 말을 하려면 생각을 정리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분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둘째, 상대방 말을 듣고 이해하려면 집중력과 기억력을 써야 해요. 셋째,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뇌에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12년 동안 12,0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분들의 치매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40% 낮았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차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면 인사하기, 마트에서 직원에게 고맙다고 말하기, 이런 작은 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정기적인 모임 찾기입니다. 동네 복지관, 경로당, 종교 모임, 취미 동호회 등 어디든 좋아요. 중요한 건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기입니다. 기존 친구들도 좋지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뇌에 더 큰 자극을 줘요.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관점, 새로운 경험들이 뇌를 깨어있게 만들거든요. 두 번째, 뇌를 깨우는 열쇠로 중요한 것은 계속 배우는 거예요. 이 나이에 뭘 더 배워? 라고 하실 분들 계시죠? 바로 그 생각이 뇌를 늙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78세 이종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만 지으셨어요. 글도 제대로 못 배우셨고 책이라고는 신문밖에 안 보셨죠? 그런데 손자가 컴퓨터를 가져왔죠?
처음에는 그냥 장식품이었어요. 하지만 손자가 할아버지 여기 눌러보세요 하면서 조금씩 알려줬어요. 할아버지는 호기심이 생기셨어요. 이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그래서 동네 복지관 컴퓨터 강의를 듣기 시작하셨어요. 70대 후반의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우셨대요. 마우스 잡는 것도 어색하고 키보드 치는 것도 힘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복지관에 가서 2시간씩 연습하셨어요. 6개월 후 할아버지는 인터넷으로 농사 정보를 찾아보게 되셨어요. 1년 후에는 이메일로 멀리 사는 친구들과 연락하게 되셨고요. 2년 후에는 직접 블로그를 만들어서 농사 경험을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할아버지는 80세가 넘었지만 기억력도 좋으시고 판단력도 또렷하세요. 병원에서 검사해봐도 뇌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젊다고 나와요. 이게 바로 평생학습의 힘입니다. 뇌는 근육과 비슷해요.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계속 쓰면 강해져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져요. 이걸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계속 가능해요. 런던 대학에서 택시기사들을 연구한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요. 런던 택시기사가 되려면 2만 5천 개의 거리 이름을 다 외워야 해요. 연구진이 이들의 뇌를 촬영해 봤더니 일반인보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 훨씬 컸어요. 계속 기억하고 학습한 결과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관심 분야 찾기입니다. 요리, 원예, 컴퓨터, 외국어, 악기, 그림 등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오래 못 가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체계적으로 배우기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강의를 듣거나 동호회에 가입해 보세요. 함께 배우면 더 재미있고 포기하지 않게 돼요. 세 번째 단계는 가르쳐 보기입니다.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혹은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써보세요. 남에게 설명하려면 더 깊이 이해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뇌가 한 번 더 활성화돼요. 세 번째, 건강한 뇌의 비밀로 중요한 것은 잠입니다. 잠이 치매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실 분들 계시죠? 사실 잠과 치매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69세 박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밤에 자주 깨고 새벽 3시면 눈이 떠져서 다시 못 주무시고 낮에는 피곤해서 졸리고 그러다 보니 저녁에 일찍 주무시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됐죠. 그러다 보니 기억력도 점점 나빠지시고 집중력도 떨어지시고 가족들이 걱정되어 모시고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수면 장애와 함께 경미한인지 기능 저하가 보였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수면 습관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늙으면 원래 잠이 안 온다고 하셨지만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함께 계획을 세웠죠. 3개월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밤에 깊이 주무시고 낮에는 활기차시고 무엇보다 기억력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요즘 드라마 줄거리도 다 기억하고 약속도 안 까먹어요 라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왜 잠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뇌에서는 대청소가 일어나요. 낮에 활동하면서 생긴 노폐물들, 특히 치매를 일으키는 해로운 단백질들을 깨끗하게 치워주거든요. 또한 잠을 잘 때 기억이 정리돼요. 낮에 경험한 것들 중에서 중요한 건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불필요한 건 지워버려요.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더 많이 쌓인다고 해요. 반대로 깊은 잠을 자는 사람들은 이런 해로운 물질들이 잘 제거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수면 환경 만들기입니다.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좋아요. 너무 밝거나 시끄러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두 번째 단계는 수면 루틴 만들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는데 규칙적인 생활이 이 시계를 정확하게 만들어줘요. 세 번째 단계는 잠자리 습관 바꾸기입니다. 잠자리에서는 잠만 자세요. TV 보거나 스마트폰 하면 안 돼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화면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이 안 와요. 혹시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주변에 치매가 걱정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요. 네 번째, 뇌를 살리는 중요한 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 라고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가능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74세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 할아버지는 평생 고기와 술을 좋아하셨어요. 매일 소주 한두 잔씩 하시고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진 음식을 즐기셨죠. 야채는 거의 안 드시고 과일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70세 넘어서부터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방금 한 말을 또 하고 약속도 자주 까먹고 혈압도 높아지고 당뇨도 생겼어요. 가족들이 걱정되어 모시고 왔는데 검사 결과 뇌 혈관들이 많이 좁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식단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평생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뭐라고 거부하셨죠? 하지만 치매가 무서우셨는지 천천히 설득해서 함께 식단을 계획했어요.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혈압과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무엇보다 기억력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할머니가 요즘 영감이 예전 같지 않게 기억을 잘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1년 후 뇌 검사를 다시 해봤더니 뇌 혈류가 개선되어 있었어요. 음식만 바꿨는데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뇌에 좋은 음식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들이에요.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꽁치, 정어리 같은 것들이죠. 견과류도 좋아요. 호두, 아몬드, 잣 등에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좋은 지방들이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둘째는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들이에요. 블루베리, 딸기,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들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요.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들이 좋아요. 셋째는 통곡물이에요. 현미, 귀리, 보리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뇌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흰쌀밥이나 흰빵보다 훨씬 좋아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트랜스 지방이 많은 튀긴 음식, 설탕이 많이 든 단 음식, 가공육류 등은 뇌 건강에 해로워요. 특히 술은 뇌세포를 직접 손상시키므로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하루 한 끼부터 바꿔보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흰쌀밥 대신 현미밥으로, 반찬으로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추가해 보세요. 간식으로는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을 드세요. 두 번째 단계는 일주일에 두세 번 생선 드시기입니다. 굳이 비싼 생선일 필요 없어요. 고등어나 삼치 같은 저렴한 생선도 충분히 좋아요. 구이보다는 조림이나 찜으로 드시면 더 건강해요. 세 번째 단계는 물 많이 마시기입니다.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는 드셔야 해요. 뇌의 75%가 물이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떨어져요. 커피나 차보다는 깨끗한 물이 좋아요. 다섯 번째, 몸을 움직이면 뇌도 건강해지는 운동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야 라고 하실 분들 계시죠? 하지만 운동이야말로 뇌를 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77세 최순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몇 년 전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거의 집에만 계셨어요. TV 보고 누워있고 가끔 화장실 가는 게 전부였죠. 그러다 보니 체력도 떨어지고 기분도 우울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걱정되어 모시고 왔는데 검사해보니 근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인지 기능도 저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의자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차 걷기 운동을 늘려가는 계획이었죠.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고 하셨지만 딸과 며느리가 함께 도와주면서 조금씩 시작했어요. 의자에 앉아서 팔다리 움직이기부터 시작해서 집 안에서 걷기, 나중에는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기까지. 4개월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체력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무엇보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요즘 운동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 후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하게 되셨어요. 1년 후 뇌 검사를 해봤더니 뇌로 가는 혈류량이 크게 늘어나 있었어요. 운동의 효과였죠. 왜 운동이 뇌에 좋을까요? 첫째, 운동을 하면 심장이 뛰어서 뇌로 가는 혈액량이 늘어나요.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되는 거죠. 둘째,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기분 좋은 호르몬을 늘려줘요. 컬럼비아 대학에서 12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어요. 한 그룹은 일주일에 3번씩 40분간 걷기 운동을 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스트레칭만 하게 했어요. 1년 후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의 기억 중추인 해마가 2% 커져 있었어요. 이는 1년에서 2년 젊어진 것과 같은 효과였죠. 그럼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상태 파악하기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면 무리하지 마세요.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면 돼요. 팔 돌리기, 다리 들어 올리기, 목 돌리기 같은 간단한 것들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정도가 목표예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충분해요. 세 번째 단계는 근력 운동 추가하기입니다. 무거운 기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병이나 쌀통을 들고 팔 운동하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반복하기 같은 것들도 좋은 근력 운동이에요. 여섯 번째,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스트레스가 치매와 무슨 관계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만성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가장 큰 적이에요. 68세 김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할아버지는 성격이 급하시고 걱정이 많으셨어요. 자식들 일도 걱정, 경제적인 문제도 걱정, 건강도 걱정.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할 날이 없으셨죠? 그러다 보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혈압도 높아지고 기억력도 점점 나빠지셨어요. 화를 자주 내시고 작은 일에도 크게 스트레스를 받으셨죠? 가족들이 모시고 왔을 때 검사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매우 높았어요. 이 호르몬이 오랫동안 높으면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를 손상시켜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명상과 호흡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고 하셨지만 간단한 복식 호흡부터 천천히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10분씩 조용한 곳에서 깊게 숨쉬기, 걱정이 생기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감사한 일 3가지 생각해보기 같은 간단한 방법들이었어요. 2개월 후 할아버지는 많이 달라지셨어요. 화를 덜 내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무엇보다 기억력이 좋아지셨어요. 요즘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머리도 맑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뇌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심각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높으면 뇌세포가 죽고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는 것도 방해해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 가장 많이 손상받아요. 예일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치매를 일으키는 타우 단백질이 더 많이 쌓인다고 해요. 반대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뇌가 건강하게 유지돼요.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호흡법입니다. 하루에 3번, 한 번에 5분씩만 해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숨에만 집중하면서 다른 생각들은 흘려보내세요. 두 번째 방법은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가족이 안부를 물어봤다. 이런 것들도 충분해요. 세 번째 방법은 걱정 시간 정하기입니다. 하루 종일 걱정하지 말고 하루에 30분만 걱정 시간으로 정해 놓으세요. 걱정이 생기면 지금은 걱정 시간이 아니니까 나중에 생각하자라고 하면서 미뤄두세요. 네 번째 방법은 자연과 함께하기입니다. 공원 산책하기, 화분 가꾸기, 새소리 듣기 같은 자연과의 접촉은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줘요. 하루 20분만이라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일곱 번째, 뇌를 자극하는 취미 활동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활동들이 중요해요. 71세 박정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 할머니는 퇴직 후에 특별한 취미가 없으셨어요. TV 보고 집안일하고 가끔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이 전부였죠. 그러다 보니 점점 지루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 저랑 같이 십자수 해봐요 라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하고 망설이셨지만 손녀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죠. 십자수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도안을 보고 색깔을 구분하고 정확한 위치에 바늘을 넣어야 하고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하고 답답하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셨어요. 6개월 후 할머니는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할머니의 변화였어요.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향상되고 무엇보다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기셨어요. 이제 할머니는 십자수 동호회 회장을 맡고 계세요. 새로운 회원들에게 기법을 가르치고 전시회도 준비하고 80세가 다 되어가는데도 머리가 정말 맑으세요. 뇌를 자극하는 취미 활동이 왜 중요할까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연습할 때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 경로가 만들어져요. 특히 손과 눈을 함께 사용하는 활동들은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해요. 또한 취미 활동은 성취감을 줘요. 무언가를 완성했을 때의 기쁨,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보람은 뇌에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이 뇌 건강에 도움이 돼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창조적 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치매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73% 낮았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차이죠? 어떤 취미 활동이 좋을까요? 손을 사용하는 활동들이 특히 좋아요. 뜨개질, 자수, 도예, 그림 그리기, 서예, 악기 연주 등이 있어요. 이런 활동들은 손의 정교한 움직임을 요구해서 뇌를 많이 자극해요. 퍼즐이나 보드게임도 좋아요. 단순한 TV 시청보다는 머리를 써야 하는 활동들이 도움이 돼요. 다만 너무 어려우면 스트레스가 되니까 적당한 난이도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정원 가꾸기도 훌륭한 뇌 운동이에요. 식물의 성장을 관찰하고 물 주는 시기를 기억하고 계절에 맞는 관리를 하는 것들이 모두 뇌를 자극해요. 독서와 글쓰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책을 읽을 때는 이해하고 기억하고 상상하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움직여요.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쓰는 것도 좋은 뇌 운동이에요. 8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건강관리입니다. 치매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질병들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73세 이명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당뇨병이 있으셨는데 혈당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셨어요.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뭐라면서 약도 가끔 빼먹고 식이 조절도 소홀히 하셨죠. 그런데 몇 년 후부터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약속을 자주 까먹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가족들이 걱정되어 모시고 왔는데 검사 결과 혈관성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당뇨로 인해 뇌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면서 뇌 기능이 떨어진 거였어요.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지만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더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었어요. 이처럼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생활습관병들은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이런 질병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뇌로 가는 혈관들이 손상되어 치매 위험이 크게 늘어나요. 또한 우울증도 치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울증이 있으면 뇌의 해마 부분이 줄어들고 이는 나중에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기분이 계속 우울하거나 의욕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청력 손실도 치매 위험을 높여요. 잘 들리지 않으면 사회적 고립이 생기고 뇌 자극이 줄어들어요. 보청기를 사용하면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정기검진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 혈압 체크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에 무리가 가서 뇌졸중이나 혈관성 치매 위험이 늘어나요. 둘째, 혈당 검사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2배 늘어나요. 셋째, 콜레스테롤 검사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뇌혈관이 막힐 수 있어요. 넷째, 갑상선 기능 검사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져요. 치매로 오해받기 쉽지만 치료하면 좋아져요. 다섯째, 우울증 검사입니다. 기분이 2주 이상 계속 우울하거나 의욕이 없다면 우울증 검사를 받아보세요. 조기에 치료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여섯째, 청력 검사입니다. 대화할 때 자주 뭐라고 하고 묻거나 TV 소리를 크게 틀어야 한다면 청력 검사를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치매 예방으로 가족의 역할입니다. 치매 예방은 혼자 하기 어려워요. 가족들의 관심과 도움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70세 김미숙 할머니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기억력이 나빠지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면 원래 그래라고 넘어갔는데 점점 심해지자 가족들이 걱정이 되었어요. 다행히 할머니 가족들은 함께 대응하기로 했어요. 큰아들은 할머니와 함께 운동하기로 했고 둘째 아들은 주말마다 할머니와 시장 보러 가기로 했어요. 며느리들은 할머니께 요리를 배우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특히 손자 손녀들이 큰 역할을 했어요. 할머니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함께 사진도 찍고 영상통화도 하고 할머니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하셨어요. 2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세요. 기억력도 좋고 활기도 넘치고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어요. 가족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첫째, 관심과 대화입니다. 매일은 어렵더라도 일주일에 2-3번은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세요. 전화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함께 활동하기입니다. 같이 산책하기, 장보기, 요리하기, 게임하기 등 어르신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특히 규칙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좋아요. 셋째, 새로운 자극 주기입니다. 새로운 장소에 가보기, 새로운 활동 제안하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 만들어주기 등 어르신의 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경험들을 제공해 보세요. 넷째, 건강관리 도와주기입니다. 병원 검진에 같이 가기, 약 복용 확인하기, 건강한 식단 준비해드리기 등 실질적인 건강관리를 도와드리세요. 다섯째, 변화 관찰하기입니다. 어르신의 행동이나 인지 능력에 변화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여섯째, 사회적 연결 돕기입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권하거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곱째, 긍정적인 분위기 만들기입니다. 어르신이 실수하거나 깜빡하더라도 화내지 말고 이해해 주세요. 대신 잘하신 것들은 칭찬하고 격려해 드리세요. 이렇게 치매를 예방하는 8가지 방법을 정리하면 첫째, 사람들과의 만남, 둘째, 평생 학습, 셋째, 충분한 수면, 넷째, 건강한 식단,
5째 규칙적인 운동, 6째 스트레스 관리, 7째 뇌를 자극하는 취미 활동, 8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만 선택해서 꾸준히 해보세요. 건강한 뇌, 행복한 노후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건강한 노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치매 없음이라고 써보세요.